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한동훈, 이 한동훈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을 한 이후에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 얼마나 열광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 결과 국민의힘 108석 개헌선 저지라는 턱걸이, 간신히 턱걸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22대 40 총선고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총선고가 어떤 선거입니까? 그 지역 바닥 민심을 박박 긁으며 또 그 지역 주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지역의 일꾼, 집토끼, 그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총선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가 그 지역 일꾼들 공천 배제하고 이 운동권 출신들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넘어온 운동권 출신들 이번에 전부 다 낙선을 했지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지역 유세 갈 때마다 셀카 찍기, 팬 미팅과 같은 이상한 행동, 결국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질타가 맞았지요. 자, 지금 현재 한동훈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사와 황교안 공개 경고, 한동훈 부정선거 폭로가 정치 복귀의 강력한 무기.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한동훈 비정상적 사전투표 결과 값에 나몰라라. 안전하다고 독려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 이상한 사전투표 결과에도 아무런 의의 제기 없어.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힘의 패배로 끝난 지난 22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결과 값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부정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충격적인 결과, 후보별 사전투표 지지율과 당일 투표 지지율이 상반된 결과를 나오면서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그 괴리율이 20% 이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2대 총선 연령별 사전투표를 보면 진보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다고 알려진 40대와 50대를 합치면 38.16%입니다. 보수 성향이라는 60대와 70대를 합치면 37.66%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사전투표의 결과는 산술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박빙의 양상을 보여야 정상입니다. 20대와 30대는 특별히 특정 정치 성향을 띠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연령별 사전투표자 숫자를 감안했을 때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몰표가 쏟아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였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후보가 승리한 지역구가 훨씬 많았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특정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을 비교하면 무조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전 지역구가 일관되게 이런 충격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적, 통계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무슨 이유를 갖다 대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사전투표에 조직적으로 부정이 개입되었다는 의심이 절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후보 254명 전원을 사전투표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위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놨다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라고 한동훈이는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전부 승리했음에도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몰표가 쏟아져 나오는 충격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의 판박이었습니다. 부정선거 위력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으며 사전투표를 악용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목소리가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뭘 하고 있습니까? 평소 정의감이 투철한 모습을 보였던 한동훈 위원장, 지금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본인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게 사전투표를 하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을 사전 본투표장으로 끌어냈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 한동훈 왜 아무런 위구심을 표명하지 않는가? 경고한다. 한동훈, 만약 사전투표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자행됐다면 이번 총선 선거 결과는 무효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패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밝히는 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괴리율이 크다는 점을 들어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재검표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각 지역구 행정동마다 민주당의 경우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무조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자연현상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뭐하고 있습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파헤쳐야 합니다. 적어도 진실규명을 하기 위해 탈락한 후보를 규합해서 진상조사에 나서거나 한동훈 본인 혼자라도 선관위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특히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그렇게 가볍게 패싱되었습니다. 지난 4.15 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올해 22대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에서 비정상적인 투표 결과값이 나오리라는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사전투표 안전하니 사전투표에 나와달라고 그렇게 독려했던 한동훈 위원장은 어서 빨리 사전투표 결과와 당일 투표 결과의 괴리율에 대해 직시하고 당장 액션을 취하기 바란다. 한동훈, 지금 당장 부정선거 폭로가 정치권 복귀에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당장 한동훈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그 길이 다시 정치권에 복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국민들 정서와 동떨어진 동료 시민유의 고차원적인 정치 용어만 되뇌이지 말고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부분을 한동훈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독려했던 본인의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 투명성이 사라지면 그게 바로 전체주의, 공산주의 아닌가요? 한동훈, 아직 힘이 있고 아직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한동훈 결단을 내리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대를 초월한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한동훈 주저하지 마십시오. 한동훈이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폭로와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문제 제기를 한다면 한동훈이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동훈이의 결정 빨리 내릴수록 좋습니다. 한동훈은 움직이십시오. 과연 한동훈이가 그렇게 할까요? 자, 여러분 오죽했으면 지금 부정선거 파헤치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분이 박주연 변호사 아닙니까? 박주연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동훈 이놈아, 황교안 선배 말 좀 들어라. 황교안 선배 말 좀 듣고 부정선거에 나서 이 향놈의 새끼야.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고원. 나는 지난 4.15 총선 때 우리 국가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선관위의 불편 부당성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판단했고 모든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은 서로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오더라도 자, 이 부정선거 한동훈 위원장님 빨리 나오십시오 라고 당시에 얼마나 고언을 했었습니까? 과연 한동훈이가 이 부정선거 폭로에 나설까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 충심으로 저도 고언을 드립니다. 지금도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하셨습니까? 당신의 친구인 서울법대 친구인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2년 동안 문재인, 조국, 이재명 왜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자, 다 차지하고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님, 이게 한동훈 위원장님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이번 40 부정선거 폭로하면 거기에 앞장서면 한동훈 위원장님 영웅이 됩니다. 영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